자, 그러면 갤럽 조사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뭐 예상했던 대로 지금 아까 여기 방송 시작 전에 맹구님께서 작년 11월 3주,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때 한참 폭락했을 때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. 지금 부정률이 60%, 긍정률이 30%. 굉장히 박수 칠까요? 네, 박수 한번 치고 좋습니다. 가죠. 그 이제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요, 그 10대 아니 그러니까 20대죠. 20대 같은 경우는 17%?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10대에서 17%면 뭐 20대 남성이 다 몰표를 긍정적으로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30%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유를 볼까요? 이유는 뭐 예상한 대로 부정률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외교, 대일 외교겠죠. 41%. 그런데 이제 긍정률은 뭐 1, 2위를 보면은 외교, 이건 아마 뭐 대일 외교를 말하는 것 같고요. 밑에 일본 관계 개선도 있군요. 그럼 뭐 21%. 노조 대응은 여전히 꾸준하게 스테디셀러입니다. 예, 차지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윤석열이 대일, 대미 외교에서 보수층을 끌어안고 노조를 때려서 가겠다라는 이 고정적인 이 보수 정책이, 기득권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 외교가 9% 빠진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긍정 평가에서. 긍정평가에서 9%. 네, 그렇죠. 네. 쪽팔, 아, 네. 창피하니까 헷갈렸네요. 자기들도. 네, 도저히 이 보수 진영에서도 더 이상 보호를 해줄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하물며 독도까지 팔아넘기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. 내가 막 독재를 옹호하고 보수여도 일본에 그래도 독도를 팔아먹는 건 아니지 않냐? 막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좀 그런 분들에서 이탈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나마 들었어요. 애국심이 발동이 된 걸까? 네. 그리고 뭐 얘기 듣기로는 제3자 변제에 대한 이제 뭐 방식, 해법 방식에 대해서 꽤 찬성하는 쪽도 있었는데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을 때 그날 맘카페에서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. 아, 네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관계 개선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적으로 나온 조치들에 의해서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. 실물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긍정률에서 빠진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합니다. 약간 네. 오염수 방류는 정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렇죠. 네. 네, 저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을 했을 때 이 시국선언 관련해서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시국선언 발표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퇴직교사들 594명의 시국선언이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양곡관리법 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들이 나서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광주 전남 지역의 농민들이 이 윤석열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수막에 윤석열 퇴진을 내걸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곳곳에서 이 퇴진의 목소리, 민심들이 모이고 있고 표출되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아니 민주당 그 대학생위원회인가요? 아, 네. 거기서도 윤석열 퇴진 연명 받아서 당원들이 활동을 하겠다고. 대학생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. 아, 그 그냥 당원들이? 당원들이 연석회의를 꾸렸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아예 선언 운동을 받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네. 저희 윤석열 퇴진 촛불에서 2030 세대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. 이번 주 촛불에서 꼭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신청을 좋네요. 하시거나 연락을 좀 하시거나 어떤 네. 식으로든. 네,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.